테슬라 한국 사장의 제 후배여서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한국 우리 투자가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도 실망하지 않을 회사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매년 30% 이상은 성장을 할 거예요. 약이 어디까지 하다 보니까 다 존슨앤존슨 약들이더라고요. 헬스케어의 가장 대장주이고 근데 좀 느리게 5에서 10% 성장하는데 좀 믿을만하고 배당도 한 2, 3% 줍니다. 그래서 역시 존슨앤존슨.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투자는 편식을 하면 안 된다. 네. 국뽕은 절대로 안 네.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섞어야 되는데 네. 단순히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네.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좀 높다 그래도 네. 우리가 보통 그 뭐 에르메스 스카프가 비싸지만 10년 후에 더 비쌀 걸 알잖아요. 네. 절대로 값이 안 떨어지죠. 똑같이 명품 주식은 계속 그 값을 하거든요. 해외 주식이 좋다고 다 100%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건 환 리스크도 있고 우리가 정보의 비교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반반을 섞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50%, 한국 주식 50%. 근데 개인적으로 뭐 해외 미국을 아주 잘 알거나 내가 가령 뭐 플랫폼이나 컨텐츠나 아니면 미국의 주요 산업을 자기가 그 산업에 근무를 하거나 종사자랑 아주 가까워서 내가 뭔가 정보에 좀 우위가 있다면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넓혀도 되지만 그렇다고 뭐 8, 90을 미국 주식을 하고 한국 주식을 1, 20을 하는 거는 너무 좀 불균형이어서 크게 보면 시작은 50대 50. 왜냐하면 또 국내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은 배당을 포함해서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봐도 한 연 10% 수익을 줬습니다.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근데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나마 6, 7% 연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를 빼면 그 수익률이 3, 4%니까 진짜 배당 빼면 거의 주가가 오르지 않은 빠진 종목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을 많이 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더 많이 알죠. 네. 정보의 우위 뭐 그다음에 한국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도 또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종목은 우리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자기 그 배경, 성향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해서 조금씩 조절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5대5 정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203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유할 만한 주식 해가지고 10가지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배당이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도 견딜 만한 주식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고 2020 작년에 주가 폭락 전에 이제 제가 추천을 해서 뭐 제가 주가 약간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빠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약간 고성장주 회사의 퀄리티는 진짜 좋지만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회복을 했는데 10종목 중에 컨슈머 주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P&G, 그러니까 P&G 제품은 없지만 질렛 면도기, 오랄 칫솔, 뭐 타이드 세제 이런 게 다 P&G거든요. 그다음에 허쉬 초콜릿, 그러니까 이 초콜릿 비즈니스가 아주 좋은 비즈니스예요. 다 회사들이 영업이익률 20%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품을 찾는 사람은 계속 꾸준하니까 그래서 LVMH 이게 이제 블란서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NYS에도 거래가 됩니다. 그다음에 구찌, 보테가 베네타를 들고 있는 조금 작은 명품 브랜드인 케어링, 그러고 그다음에 나이키까지 해서 이제 5종목이 소비죠. 우리 다 아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은행은 이제 배당을 좀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10년을 받기 때문에 JP 모건을 안 넣고 제가 이제 시티를 넣고요. 시티가 이제 구조조정 중입니다. IT 관련된 것 중에 애플,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길게 보면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이제 10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고르는 그 기준점들이 있으세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고르는 기준의 점들은? 그때 1년 반주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2, 3년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셔도
뭐 우리가 편히 아는 제품 서비스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비싸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주가 그래서 좀 많이 빠지는 국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상당히 뛰어나고 나름대로 이제 도덕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P&G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3%쯤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죠. 예.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배당주 아니면 뭐 그 성장주 네네. 뭐 요런 거 해서 반반 섞으면 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당을 거의 안 줘서 거의 배당은 없어요. 빼고 네. 주가 오른 것만 계산했는데 네. 미국은 뭐 1년에 한 주가가 종목이 한 7, 8% 오르면 네. 배당을 2, 3% 주면 합쳐서 한 1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한 3분의 2는 내가 얻고자 하는 전체 수익의 주가 상승. 주가 상승은 그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는 걸 반영을 하니까 그걸로 벌고 나머지 한 3분의 1, 한 3% 정도는 배당을 기대를 하면 뭐 되죠. 10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테슬라인데 왜냐하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우리 국내에서 한 2%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게 테슬라는 등락폭이 워낙에 심했어요. 막 200 뭐 이렇게 가다가 또 100까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한국 사장의 제 후배여서 전에 한번 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일론 머스크가 한국 우리 투자가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슬라가 뭐 주가가 이제 등락이 좀 심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좀 견디기 좀 힘든 네. 건 뭐 한 300달러까지 갔다가 얼마 네. 전에 100달러 갔다 지금 한 108, 90달러 하죠. 20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최근에 느끼고 이제 확실한 것은 전기차로 모든 게 이제 가는 게 확실하고 요즘도 뭐 보면 진짜 길거리에 이 하늘색 번호판 많이 있는 다녀요. 전기차 진짜 많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많고 압도적인 그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충성도, 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테슬라가 역시 앞서 있고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기반돼서 만든 차여서 역시 그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잘해요. 네. 진짜 뭐 거의 그 전통 자동차 업체 치고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진짜 제일 많이 따라가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데 여전히 감성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가 기능은 비슷하지만 뭔가 감성적인 거에서 차이가 나서 1, 20대도 요즘은 다 아이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도 전통 업체들, 독일 업체고 현대차가 만든 거랑 성능 기능은 큰 차이가 없어도 감성적인 부분이 타보면 뭔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극복하기가 전통 업체들이 없고 테슬라의 비교 우위는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람 채용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엄청 사람을 인재를 까다롭게 뽑고 거기에 그 세게 일을 드라이브를 걸고 참 좋은 회사다 그런 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도 실망하지 않을 회사다. 물론 이제 퍼가 좀 높습니다. 4, 50%, 4, 50배 되니까 좀 비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성장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한 7, 8년 놓고 보면 매년 30% 이상은 성장을 할 거예요. 뭐 그 정도 덩치가 되는 회사가 30%씩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엔 없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없으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좀 줘도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은 주가가 빠질 때 패닉할 때 네. 오히려 내가 그 좀 후퇴하기보다는 좀 더 이럴 때 조금씩 사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를 임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고 기다렸다가 항상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때를 이제 고르는 게 되게 좋죠. 되게. 네. 근데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때 테슬라가 분명 괜찮을 거라는 건 아니까 100 언저리까지 갔을 때요. 100 밑으로 가면 확 들어가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중에는 100 밑으로 간 적이 있어. 근데 끝날 때 100 밑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로 200까지 쫙 밀고 올라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다시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90달러에서 한 150달러까지 하락하는 국면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항상 특히 이제 이 변동성이 심한 이런 종목.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정해서
160달러 오면 얼마 좀 사고 150달러 가면 더 사고 이제 그걸 약간 정하는 게 그래 나눠서 그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어렵죠. 왜냐면 150달러 떨어지면 이게 130달러 가겠구나.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네. 확실히 주가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종목도 많이 빠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배당주 얘기했는데 배당을 받았을 때 강조하시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익과 배당에 대한 내 몫이 있어서 회사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배당을 많이 달라는 게 그 현금 원래 내 건데 네. 회사가 그 갖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서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은 나의 총 수익률, 뭐 10년을 들고 있든 3년, 5년을 들고 있든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묵히지 말고 그 돈이 들어오면 매분기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똑같은 종목을 또 사면 됩니다. 네. 그게 계속 나중에 커지거든요. 그게 이제 3년, 5년 지나면 무시하지 못할 그런 거가 돼서 그게 이제 복리의 힘이라 그러죠. 그래서 현금 들어올 때마다 국내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면 4월, 10월, 7월, 10월 뭐 이럴 때 들어오니까 그때 현금 들어오면 바로 그때 이제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똑같이 사면 내가 투자하는 익스포저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간과 안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채널 나오셨을 때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템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테슬라, 애플, 또 코스코 뭐 네, 이런 예.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 외에 더 지금은 추가될 만한 건 뭐가 없을까요? 그 코로나 심할 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데 그 약을 처방을 미국은 병원도 안 가니까요. 코로나 걸려도 뭐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약 먹으라 그러는데 타이레놀이건 뭐 관련된 감기약 그다음에 열 내리는 약이 보니까 다 존슨앤존슨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 종목 중에 헬스케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업종별로 실제 가장 큰 거가 헬스케어예요. 미국 네. GDP의 20%.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의료 수가가 싸지만 미국은 엄청 비싸거든요. 헬스케어의 가장 대장주이고 물론 뭐 20%씩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좀 느리게 5에서 10% 성장하는데 퍼도 한 15배에서 20배고 좀 믿을만하고 배당도 한 2, 3% 줍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존슨앤존슨이 이렇게 참 좋은 회사구나. 근데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1년 내내 주가가 안 움직이고 하지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배당 조금씩 받으면서 길게 보면 1년에 뭐 한 5% 정도씩 주가 오르고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존슨앤존슨이 시총이 한 500조 원쯤 됩니다. 저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가 좀 편한 분들은 그 외국은 정보가 되게 많아요. 뭐 국내도 최근에는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도 워낙 많고 유튜브도 좋고 뭐 여기 채널도 있고 그러지만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마다 다양한 정보를 진짜 주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보 제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습관을 하는 게 내가 그 투자한 기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좀 느는 거죠. 찾아보는 게 되게 재미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 투자가 좀 더 나의 생활의 그 일부가 되죠.